보자. 여기 지금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생명 시스템, 여기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세포에 대한 개념인데요. 요 세포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아마 얘기를 할 거야. 자, 생물은 지구 시스템의 생물권을 구성하고, 그죠? 생물권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상호작용, 외부 환경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생명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생명 시스템은 하나의 생물 개체일 수도 있고, 하나의 세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개체의 개념도 생명 시스템 개념이고요. 하나의 세포 안에서도 생명 시스템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자, 오른쪽에 여기. 자, 하나의 생물 개체는 수많은 세포가 이렇게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죠. 자, 그래가지고 상호작용 해가지고 생명 현상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세포 안에서도 여러 소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또 상호작용하면서 생명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생명 시스템 그러면은 세포일 수도 개체일 수도 있다라는 개념.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개념이죠. 자, 동물하고 식물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지. 자, 동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라는 게 중간에 들어가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근데 식물에서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중간에 조직계라는 게 있죠. 자, 기관계는 식물에 넣고 동물에만 있는 거고, 조직계는 식물에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세포 구조. 여기가 이제 중요. 자, 세포 구조에 보시게 되면 가운데 이제 핵이 있어요. 핵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소포체, 그 골지체,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세포막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액포, 엽록체, 세포벽. 자, 이 중에서 엽록체와 세포벽은 식물에만 있는 거야. 동물에는 없어. 그리고 액포는 식물에 좀 더 많이 발달돼 있어. 동물보다는. 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각 구조의 소기관들을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 첫 번째 먼저 핵이죠. 핵은 세포 안에서 가장 뚜렷하게 관찰이 되고 핵막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자, 여기 체크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DNA가 있죠. 세포 활동에 생명 활동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핵 안에서 해주게 된다라는 얘기. 자, 그다음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아마 요걸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들어봤을 텐데 이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이니? 요 조그만 점들 같이 생긴 것들. 그죠? 점점점점점 이렇게 시커멓게 되어 있는 것들이 리보솜인데 작은 알갱이 모양이야. 자,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별표 한번 단백질 합성 장소. 자, 리보솜에서는요,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장소예요. 그럼 어떻게 합성하나라는 정보를 어디에 들어있냐면 DNA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서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장소가 리보솜이 되는 거야. 다음 소포체. 자, 여기 소포체 보이죠? 자, 이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요,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와 관으로 되어 있으며 핵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여기 운반해주는 역할. 자, 소포체가 하는 일은요, 운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포체에서는 여기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럼 골지체는 뭘 하느냐? 여기 골지체 보이죠? 소포체하고 골지체하고 차이 기억하셔야 돼.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핵막 주변으로 있어요. 그리고 골지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층으로 포개져 있는 형태예요. 층으로 포개져 있는 모양이고 소포체에서 전달받은 단백질이나 지질 등을 저장했다가 여기 막으로 싸서 분비를 하는 거야. 막으를 싸서 분비를 해주는 거야. 이 골지체에서 막으로 싸가지고서는요. 여기 단백질을 막으로 싸서 다른 부위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은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 옆에 보시면 요게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야.
리보솜에서 생산하는 거야. 생산.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리보솜에서. 소포체에서 운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골지체에서는 막으로 싸는 포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애들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이러면서 분비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엽록체. 자, 엽록체는 뭐 다 알고 있죠. 광합성 일어나는 장소. 식물에만 있는 거죠. 식물세포에만. 자,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자, 이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자, 이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는요. 유기물을 산소랑 결합시켜. 즉 포도당을 산소와 결합시켜 가지고 뭘 하느냐?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해 주는 것. 에너지를 생산해 주는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산화탄소 물을 가지고서는요. 산소 포도당을 만들죠. 자, 이렇게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양분 합성하는 게 엽록체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는 이거를 가지고 포도당을 산소랑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부산물로 이산화탄소 물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엽록체 광합성.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는 화학에너지를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다른 형태의 화학으로. 그래서 세포호흡을 해주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일이다 라는 거야. 자, 다음 액포인데요. 이 액포는요. 노폐물 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숙한 식물세포에서 크기가 크게 발달해요. 노폐물 저장해주는 거. 자, 세포막입니다. 이 세포막은요. 세포를 둘러싼 막이죠. 그래서 세포 안팎에 여기 물질 출입 조절. 자,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조절해 주는 게 이 세포막에서 하는 일이고요. 세포벽은 식물에만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 바깥쪽에 단단한 구조물이 바로 세포벽이 되는 거야. 오케이. 요것도 밑줄. 셀룰로스가 주성분. 됐나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놈은 바로 요 놈이야.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요거 세 가지 꼭 중요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가 세포호흡을 장소이면서 에너지를 발생해 준다라는 것도 기억을 꼭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단백질 합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하게 될 거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보자. 자, 1번에 생물 개체는 수많은 세포는 세포 소기관이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이 상호작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뭐가 된다? 기관이 되는 거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거예요.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DNA가 있어요. 뭐냐? 핵이죠. 그 다음 단백질 합성하는 건 누구니? 리보솜이 되는 거죠. 자, 소포체는 운반해 준다 그랬죠. 단백질을 다른 부위로 운반해 주는 거고. 그 다음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해 주는 애가 누구라고? 골지체라고. 자, 포장해 주는 곳이 골지체가 되는 거. 광합성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 엽록체가 되는 거죠.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을 조절해 주는 게 세포막이 되는 거예요. 됐나? 자, 한번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다 했으면 채점해보자. 앞에 보이죠? 자, 1번에 XX55 다음 2번에 이거 보고 채점해줘. 자, 채점하고 여기서 질문. 질문이요? 없어? 됐어? 넘어간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세포막 구조와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이 세포막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별표 딱 한 번만 해줘. 인지질과 단백질. 기억해줘. 자, 인지질과 단백질. 자, 그리고 세포막 구조에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 옆에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지질 성분하고 지방산, 지질 성분하고 여기 인산으로 이루어진 여기 머리 부분이 친수성이야. 친수성은 물이랑 친한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요 꼬리 부분은 소수성이야. 소수성은 물하고 친하지 않은 거지. 기름 성분 상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세포막 구조가 인지질 이중층에 인지질 이중층 한번 구조 보세요. 요게 인지질이야. 그죠? 그게 꼬리 부분이 서로 맞닿아 있는 형태로 머리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게끔 이렇게 두 겹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그죠? 그게 인지질 이중층 구조야. 자, 그 다음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되어 있는 구조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지금 단백질, 이 덩어리가 단백질인 거지. 이런 단백질이. 또는 뭐 막단백질이라고 해서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막단백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단백질 자체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딱 거기. 그냥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인지질은 지질에 인산이 결합된 부위여서 여기 머리 부분이 친수성, 꼬리 부분이 소수성. 오케이? 꼭 기억해놔요. 친수성 부분은 물과 접한 바깥쪽. 자, 친수성인 머리 부분은요. 바깥쪽을 향하고 꼬리 부분이 서로 마주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중층을 형성해. 다음. 자, 단백질은 이중층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는 거예요. 자, 표면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 중에 물질 이동에 관여하는 애들도 있다라는 얘기야. 물질이 여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물질이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특성이 있어. 선택적으로야. 그러니까 안팎의 물질 출입에 조절을 하는데 어떤 방식인지 보여주는 거야. 분자 크기가 작으면 이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거야. 작으면 작은 물질. 자, 그리고 자, 일반적으로 지질의 잔로가 인지질의 소수성 부분에 잘 섞이는 물질 있죠. 이것도 역시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전하를 띠는 애들, 전하를 띠는 물질은 여길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니까 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 요 막단백질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근데 입자가 굉장히 작은 애들 있죠? 어디 있어? 여기. 입자가 매우 작은 애들,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인지질 이중층 자체로 왔다 갔다 해. 그 다음 지용성 물질들, 그죠? 지용성 물질들. 자, 얘네들도 역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별표 한 번만. 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야. 그걸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분자가 운동해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죠.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자, 이때 확산 현상이 산소 같은 경우에도 여기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퍼져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크기가 작고 온도가 높을수록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크고요.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있었잖아. 자, 그 기체 교환이 이런 단순 확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분자 크기가 큰 수용성 물질들. 얘네들은 여기 소수성인 이 부분을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 또 전하를 띠는 애들, 이온 같은 것들 또 역시 여기를 통과하기가 힘들어. 여기를 통과 못하니까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과를 하게 돼.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특정 막단백질은 특정 물질만 이동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막단백질에서 특정 물질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애들이 있는데, 농도 차이가 크고 빠르게 확산하지만 여기 일정 농도차 이상에서는 확산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자, 여기 봐봐. 옆에 요 얘기야. 요거 별표 딱 한번. 자, 단순 확산은요, 그냥 겉에 세포막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하는 단순 확산은 주변의 농도가 높아지면, 자, 여기 농도죠.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동 속도도 같이 따라서 증가를 해요. 단순 확산은 그래. 자, 근데 막 단백질을 통해서 하는 촉진 확산은요, 일정 농도가 됐지. 여기 농도 차이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딱 됐으면 아무리 농도 차이가 커도 더 이상 이동 속도가 증가하지 않아요. 이 차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 그럼 이게 왜 그러느냐? 모든 막단백질이 다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단백질에는 한계가 있는 거지. 자, 걔네들이 이동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모든 애들이 다 일을 하고 있으면은 더 이상 이동 속도가 증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 확산하는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하는 거는 그 농도 차이에 의해서 확산 속도는 계속 빨라지게 될 수밖에 없지.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니까. 하지만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이 있어야지만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거 알겠죠? 그리고 누가 인지질 이중충으로 또는 막단백질로 이동하는지 이것도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돼. 자, 첫 번째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을 이동하는 첫 번째 방법, 확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확산, 퍼져나가는 거야. 농도 차이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번엔 삼투야, 삼투. 자, 삼투 현상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 자, 세포막을 경계로 해가지고서는요,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쪽은 농도가 낮고 이쪽은 농도가 높아. 그러면 여긴 고농도고 여긴 저농도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농도가 높은 쪽을 희석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희석시키면 농도가 낮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여 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 농도가 낮은 쪽은 용액의 여기 높이가 낮아지고 반대로 농도가 높은 쪽은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물이 들어갔으니까. 자, 삼투 현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포와 삼투예요. 세포가 농도가 다른 용액에 넣으면 삼투에서 물이 세포막을 통해 이동해서 모양이 변한다. 이거부터 얘기할게. 농도가 세포 안과 비슷하면은 들어오는 만큼 나가게 되니까 세포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부피가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농도가 높은 애 생각해봐. 농도가 높은 애. 바깥이 농도가 높아. 그럼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세포막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겠지. 그러니까 내 바깥쪽이 농도가 높으면 농도가 낮은데 내 안에서 농도가 높은데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물이 빠져나간 만큼 부피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되는 현상을 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세포 안의 농도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그러니까 바깥쪽은 농도가 낮아. 내 몸 안이 농도가 높은 거야. 그럼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번에는. 그럼 안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 물이 점점 들어오니 부피가 커지겠죠. 이런 애들은 터지기도 해요. 오케이? 근데 식물은요, 물에 점점 들어와. 그래서 부피가 커지다가 일정해져. 왜 일정해지냐면 바깥에 누가 있어?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 세포벽 크기 이상으로는 커질 수가 없지. 꽉 찼으니까. 됐니? 자, 이게 이제 삼투 현상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자, 삼투 예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식물의 비료를 너무 주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땅 속의 농도가 높아지면 식물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시들었던 식물에 물을 주면 그럼 물이 안에 이제 물이 부족해서 시든 거거든. 그래서 농도가 높은 상태일 거야. 그래서 밖에 있던 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싱싱해지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실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세포막을 통해 물질 이동 실험이라고 돼 있는데 증류수 그냥 물이죠. 10%, 20% 설탕 용액을 넣었어요. 그리고선 안에다 넣고서는 관찰을 하는데 증류수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포 안보다 바깥쪽에 농도가 낮은 거야. 증류수는. 그럼 밖에서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팽팽해지는 거죠. 10% 설탕 용액은 별 변화가 없어요. 근데 20%이면은요. 안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돼. 그래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원형질 분리는 아까 여기서 세포막이 세포벽과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 그랬죠? 요게 원형질 분리예요. 원형질 분리. 오케이. 여기 써 있다. 자, 식물세포 벽이 분리되는 현상, 막이 벽이랑 분리되는 현상,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쪼그라들다가 막이랑 벽이랑 분리되는 현상, 이런 걸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은 결국에는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려운 건 없을 거야. 자, 세포막의 구조 봅시다. 인지질 이중층이죠. 그리고 단백질이 박혀 있는 형태. 자, 투과를 하는데 선택적으로 통과시킨다. 그게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거야. 선택적 투과성. 자, 세포막을 통해서 확산 현상이죠. 확산 현상.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확산. 자,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하는 애는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 분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과 같은 지용성 물질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막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하는 애,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수용성 물질, 물에 잘 녹는, 그리고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입자들, 이런 애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해요. 자,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삼투죠. 확산과 그 다음에 여기는 삼투 현상에 대한 얘기야. 자, 그래서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이 이동하는 거죠. 세포를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으면은 밖에 있던 물이 세포 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부피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되는 거죠. 농도가 같으면 별 부피의 변화 없고요. 반대로 이제 농도가 높은 애다 집어넣으면 안에가 저농도가 되니까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감소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혹시? 어려운 건 없죠?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요 삼투 현상은 솔직히 좀 쉬운 편이고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 확산에 대한 얘기.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애들 하고요.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하는 애들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 그래프 옆에 있죠.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의 그래프.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다가 일정해진다라는 거. 하지만 단순 확산은 그러지 않아요.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계속 속도도 빨라지는 거죠. 자, 오케이. 해보자 이제. 171쪽 한번 해보자. 자, 채점해줘 거기. 171쪽 채점해줘. 응. 채점했어? 몇 번? 4번? 자, 4번에 여기 지금 5% 설탕물이 있고 10% 설탕물이 있어. 농도가 10%가 당연히 고농도죠.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해야 돼. A는 물이 줄어야지. B는 물이 증가해야지. 오케이? 자, 그리고 A보다 B가 많다. B가 10% 설탕 용액이잖아. 그럼 당연히 설탕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죠. 동그라미고. A에서 B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B에서 A로 무대한 물의 양보다 A에서 B로 가는 게 더 많겠지. 시간이 지나면 A의 용액은 낮아져야지 물이 나갔으니까.
비용액은 물이 들어오니까 높아져야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럼 내신 만점 문제 한번 빨리 해볼래요? 자, 우리 뒤에 단원도 해야 되니까 서둘러 주세요. 자, 채점하자. 1번에. 자, 1번에 기억, 니은, 디귿이죠.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에 2번, 5번에 4번, 6번에 1번. 자, 요 페이지 먼저 질문 좀 가자. 5번이요. 아미노산 사이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고 펩타이드 결합 통해서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된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미노산 결합시켜가지고 펩타이드 결합 만드는 거. 단백질 합성하는 거예요. 그 단백질 합성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지. 바로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보솜이 되는 거야. 오케이? 또 여기서 질문 없어. 자, 7번에 1, 8번에 2, 9번에 4, 10번에 기억 디귿, 11번에 4, 12번에 2. 여기서 질문. 12번. 자, 이거 막단백질을 통해 가지고서는요, 포도당이 확산되는 걸 얘기하는데, 자, 그러니까 확산이기 때문에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바깥쪽에 농도가 높고 안쪽에 농도가 낮다라는 얘기야. 그 세포 밖이 안보다 농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이 포도당은 막 단백질을 통해서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단백질을 통해서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디귿에 단백질은 포도당이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랬는데요. 이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에너지가 소모되거나 그러는 개념이 아니야.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퍼져나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에너지가 소모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됐어. 그래서 기억, 니은만 정답이 돼요. 또 질문. 틀린 것 중에 7번. 자, 7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름부터 쓰셔야지. A는 리보솜 써주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가 골지체네요. 그죠? C가 골지체. 자, 그리고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A에서 아미노산이 합성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미노산을 배열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리보솜에서는요, 아미노산 합성의 개념이 아니라 아미노산을 배열해 주는 곳이야. 그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지, 만들어내는 곳이지. 오케이? 아미노산은 리보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질문 있니? 자, 없으면 13번으로 가자. 13번에 3번, 14에 5, 15에 4, 16에 2번.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서술형은 답지 보고 하자. 17번 어딨니? 17번. 여기 보이니 답? 17번 답. 뭐 번 답안? 자, A 속에 있는 D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리보솜에 비해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단백질이 합성되죠. 자, 이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는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하여 공급을 해줍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핵 속에 A야. 핵 속에 DNA 유전 정보에 따라 가지고 그 유전 정보를 따라서 리보솜에서 아미노산 배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가지고 공급을 해준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18번에 공통점, 차이점.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확산하는 개념인데 포도당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하고 산소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해서 확산을 하죠. 그걸 쓸 수 있으셔야 돼. 됐죠? 자, 다음 가볼까? 19번. 자, 1번에 가에 넣어둔 것은 나이던 것보다 표피의 세포질이 많이 줄어들죠. 용액의 농도가 가가 나보다 높은 거죠. 이번에 가는 세포 표피 안에서 농도가 높아 표피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3차 현상에서 물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이 세포벽하고 분리된 거죠. 됐니? 오케이. 여기 페이지 질문 있니 혹시? 14번에 자, 14번에 보시게 되면 지금 용액 X에 넣었더니 어떻게 되고 있어? 액포가 커졌네? 그죠? 자, 이거는 액이 들어왔다는 뜻이지. 세포 안으로. 그러면 용액의 농도가 세포 안보다 낮은 거지. 그래서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기억 맞고요. 세포질에서 액포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그러니까 액포 안으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 증가했다. 맞는 얘기죠. 이것에 세포 안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세포 밖으로, 그쵸?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맞는 얘기네요. 오케이. 또 16번에 자, 16번에 어디 보자. 적혈구의 세포를 통해서 물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적혈구를 증류수에 넣었어요. 그러면 세포 안보다 증류수의 농도가 더 낮은 거야. 그럼 밖에 있던 물이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겠지. 물의 이동은 비방향으로 일어나겠네. 오케이? 아, A 방향으로 물이 이동하지 않는다. A 방향으로 물 이동 안 하니? 얘들아, 물은 왔다 갔다 하는 중이야. 근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게 더 많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A, B 다 왔다 갔다 하는데 B방향으로 오는 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세포 안에 부피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얘는 적혈구 부피가 점점 커지다가 일정해지다. 이거는 식물세포일 때, 세포벽이 있는 식물세포일 때 커지다가 일정해지는 거고, 벽이 막혀서.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적혈구는요, 점점 커지다가 터져버리기까지 해요. 오케이. 또 질문? 좋아요. 실력업 요거 안 하신 분은 체크하지 말고 하신 분만 채점. 됐어? 오케이. 다음 거 보자.